자, 세금이란 뭘까?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아마 미국 1달러 지폐 그 모델이세요. 뭐 1달러면 한 1,300원 하나요? 네, 1,300원짜리 지폐에 고이 모신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세금.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래요. 피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죽음. 모든 인간이 뭐 돈이 많든 적든 거지든 왕이든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 그거와 동급인 게 바로 세금이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부딪혀야죠. 정면으로.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세금은 그러면 내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은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예, 돈을 버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월급을 받았을 거고, 월급날 뭐예요, 여러분들? 월급 받는 날, 여러분들 사실은 세금을 내셨어요. 세금을. 예. 그리고 우리 뭐라고, 무슨 세금이냐면,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라고 하죠. 이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맥주나 커피를 마셨겠죠. 적어도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시겠죠. 자, 그러면 이 맥주, 술 같은 경우에 세금 얼마일까요? 놀랍죠? 그쵸? 예. 주세, 술주자, 세금세자 해가지고 뭡니까? 예. 술에 붙는 세금이, 자, 맥주 기준으로 세금이 무려 얼마래요? 92.6%. 어마어마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 만약 맥주 한 잔에 2,000원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 세금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맥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2,000원을 지불하는 순간, 그 중에 2,000원의 92.6%, 약 1,8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금을 납부하신 거예요. 술 마시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내신 거예요. 세금이 없었다면 2,000원짜리 맥주 한 잔은 사실 얼마입니까? 200원이죠, 200원. 놀랍죠? 예.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3,300원짜리 뭐 커피를 마셨다고 하면 그 중에 300원은 세금이에요. 원래 커피값은 얼마입니까? 3,300원이 아니라 3,000원인 거죠. 근데 3,300원이에요. 그렇죠. 세금이 붙은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는 세금이 없었다면 3,000원만 내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데 세금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300원을 그 커피숍 주인에게 더 얹어서 지불을 한 거죠. 커피숍 주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여러분들이 사 마셨기 때문에 커피의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로 내진 않았죠. 예, 부담은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납부는 커피숍 주인이 대납해 준 거죠. 대신 납부해 준 거죠. 어쨌든 세금을 낸 건 누굽니까?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닌 커피를 사 마시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처럼 우리 시시각각으로 여러분들이 뭐 단 하루도 소비를 안 한 날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금을 내신 거였죠. 자, 이 세금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 말씀드린 거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세금을 사실은 내신 거였죠. 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사례 세 가지 사례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요. 총 급여가 3,000만 원, 30대 A씨인데 자녀가 없고요. 배우자가 있고요. 아, 결혼하셨네요. 근데 배우자가 뭡니까? 소득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2013년과 2014년 자, 이분은요. 2013년에도 급여가 3,000만 원, 2014년에도 급여가 3,000만 원이에요. 근데 세금이 달라요. 세금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도별로 일단 세금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게 되겠고요. 사례 2번은요, 거의 월급이 지금, 급여가 거의 2배예요. 2배. 근데 지금 50대 중반이고요. 자녀가 2명이고요. 그쵸? 배우자가 1명이고, 배우자가 있고요. 배우자 1명, 2명 큰일 나죠. 사례 3번은요, 어유, 그거의 2배네요. 사례 2번에, 해당하시는 분의 거의 2배네요. 그리고 뭐, 애도 2명이고, 배우자, 여전히 1분이시고요. 소득은 다 없으시고요. 그쵸? 네. 자, 이게, 여러분 보시면, 연도별로요, 이 사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달라지고 있죠. 자,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세금 제도라는 게요. 해마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다고 뭐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거 아니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씩. 어떤 해는 뭐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그쵸? 예, 아무래도 뭐 여당이 좀 보수적이고, 야당이 어떻게 됩니까? 좀 진보적이라 하면, 예, 여당이 만약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돈 많은 자에게 세금을 좀 줄여주는, 그리고 이제 소득이 적은 자에게 좀 세금을 늘려주는. 왜냐하면 뭐 일반적으로 여당의 지지층은 아무래도 좀 돈 많이 버는 쪽이죠. 그 다음에 야당 쪽 어떻게 돼요? 좀 돈을 좀 적게 버는 쪽이, 그렇죠? 야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자의 지지층에 대해서 세금 관점에서 혜택을 주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당이 집권하느냐, 야당이 집권하느냐, 즉 보수가 집권하느냐, 진보가 집권에 따라 가지고 이 세금 제도가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사례 1번, 2번, 3번의 케이스의 경우에 만약에 진보 쪽이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보수가 집권하다가 진보가 집권하게 되면 사례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어느 경우에 세금이 더 많겠어요? 많아질까요? 부담이 많아질까요? 그렇죠. 사례 3번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쪽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을 전보다 더 부담하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뭐 정치 세력에 따라 가지고 정치 세력이 변화하는 순간 세금 제도도 바뀌고 그 세금 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버는 쪽은 뭐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적게 부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죠.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요건은 뭡니까 결국? 그렇죠. 예. 시시각각으로 매년 세금 제도가 바뀌고 또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세금 부담이 또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니면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뭡니까? 대응하셔가지고 예,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금 제도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응하셔서 그렇죠? 예, 안 낼 세금을 내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절세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시각각으로 이 변화하는 세금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지 않으면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아는 만큼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 차근차근 한번 배워볼 거고요. 결코 세금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취업 안 하시고 경제활동 안 하시고 어디 뭐 산속 토굴에 갇혀서 생활하신다면은 세금 배우실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경제활동을 최소한 하시게 된다면요. 세금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게 되는 거고요. 그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이 세금제도, 시시각각 변하는 세금제도에 대해서 대응 못하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이 줄줄 샌다는 얘기죠. 안 내도 낼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을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답답합니까? 4,500원의 담뱃값 중에 무려 3,318원이 뭡니까? 세금이래요. 그러면 담뱃값의 몇 프로입니까? 거의 74%죠. 놀라운 얘기죠, 지금. 실제로 세금이 없었다면은 담뱃값은요, 1,182원이네요. 이야, 놀랍죠? 그쵸? 이 세금 때문에 결국 뭡니까? 담뱃값이. 세금에, 담뱃값의 74%가 세금이래요. 26%가 뭡니까? 진짜 담뱃값이고. 그러니까 지금 지불하는 담배 한 값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4,500원에 74%가 세금이고 26%가 실제 뭡니까? 담배값이고 4,500원의 사실은 뭡니까? 세금이 없었다면 4,500원에 26%가 실제 담배값이죠. 세금만 없었다면 담배 한 값은 4,500원이 아니라 4,500원에 4분의 1. 그쵸? 한 1,180원, 1,200원이 좀 안 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신다면은, 피시는 분은요, 하루에 한 갑 담배 피시는 분의 그 1년 세금을 납부하시는 금액이 무려 얼마입니까? 월 10만원, 연시 120만원이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쵸? 야, 이거 세금 장난 아니구나 싶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간단한 퀴즈를 한번 봅시다. 이름이 나성실이고요. 성이 나씨고 이름이 성실입니다. 올해 취업을 했대요. 연봉, 그래서 한 달에 한 200만원 버나봐요. 그래서 1년 12개월 열심히 일해서 2,400만원을 받았대요. 자, 30년 후에는 월급도 올라서 월급이 이제 뭐 해마다 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30년 동안 꾸준히 올라서 자, 이제 마지막 30년째 월급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2,400만원부터 시작해서 7,000만원, 30년 동안 꾸준히 올라서 그 평균을 내보면 연 평균 4,8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거죠. 그쵸? 대략 한 15억 정도 좀 못 받은 거겠네요. 그쵸? 한 14억 4천만원 정도 받으신 건가요? 30년 동안? 예. 자, 그러면 14억 4천만원을 30년간 나성실 씨는 벌으셨는데, 일하셔가지고, 그 14억 4천만원 중에 얼마 세금 냈을까요? 자, 14억 4천만원 중에 8천만원을 냈다. 1억 2천만원을 냈다. 1억 2천만원을 냈다. 2억 이상을 냈다.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4번. 14억 4천만원을 벌었는데 30년간 그 중에 얼마? 예, 2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 12억 4천만원만 뭡니까? 인마이 포켓, 주머니에 들어간 거죠. 놀랍죠? 그쵸? 예, 세금. 예. 자, 1월 1일 날 은행에 가서요 10억 원을 은행에 예금안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약하는 거죠. 1년 뒤에 나 10억 맡긴 거 돌려받겠다. 근데 은행에 돈을 맡겼으면 뭡니까? 이자를 주겠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겠죠. 자, 그거 얼마 받기로 하냐면 3%, 1년 맡긴 거에 대해서 10억을 3% 이자 받기로 약속하고 은행에 뭡니까? 10억을 맡기는 거죠. 자, 그러면 1년 뒤에 10억 맡긴 걸 되찾을 때 10억만 받습니까? 아니면 10억에 3%, 즉 3천만 원 이자까지 받아서 실제로 1년 뒤에 받는 총 금액은 10억 3천만 원이 되는 셈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아이고, 이 10억 1년 동안 맡기는 바람에 은행으로부터 뭡니까? 돈을 받았죠. 3천만 원. 이자를 받은 거죠. 요 3천만 원을 번 셈이죠. 이거 소득이라고 그래요. 소득. 그러니까 10억을 1년간 은행에 맡겼더니 그 10억 맡긴 돈이 뭡니까? 새끼를 친 거죠. 돈을 번 셈이죠. 10억 맡기고 3천만 원만큼의 요거 이자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 소득 3천만 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없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 의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를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담하게 돼요. 4대 의무니까. 그쵸? 의무 싫다고 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까? 납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 같은 10억 맡기고 1년간 3천만 원 이자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3천만 원 번 거에 대해서 세금 의무는 피할 수 없지만 세금을 잘하는 사람은요. 3천만 원 대해서 세금을 덜 내고 모르는 사람은요. 안 내도 될 세금 다 내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얘기를 지금 이 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10억 맡겼는데 그 10억 맡길 때 3%만큼, 즉 3천만 원만큼의 이자 소득이 생기는데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 안 하는 그런 금융계약을 은행과 맺어서 맺고 10억을 맡기면요. 그 10억에 대해 1년간 3%,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머니에 온전히 10억의 3%가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단 한 푼의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온전히 3천만 원이 여러분들의 소득이 되는 거죠. 이자 소득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과세는 아니고 좀 세금 우대 받는, 즉 세금 우대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10억 1년간 맡겨서 3%, 3천만 원의 이자 소득이 생기는데 세금을 좀 덜 가져가는, 즉 세금을 우대받는 그런 상품을 만약 가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3천만 원 중에 약 9.5%, 약 10%죠. 즉 3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거죠. 즉 3천만 원의 9.5%는 얼마입니까? 285만 원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얘기죠. 여러분들이 3천만 원 이자 소득 중에 얼마만 세금으로 납부하고 285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115만 원은 온전히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2,715만 원인가요? 예, 3천만 원 중에 285만 원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2,715만 원. 약 얼마입니까? 2.72%, 그쵸? 예, 그러니까 3천만 원 중에 285만 원만 세금으로 내시고 2,715만 원은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어떤 경우는요, 내 세금 다 내는 거죠. 그쵸? 예,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세금으로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중에 422만 원을 내게 되고. 또 막 세율이 센 게 있어요. 그죠? 난리 났죠. 그죠? 예. 어떻게 됩니까? 같은 3천만 원 벌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990만 원, 어떤 경우에는 1254만 원 이거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요. 10억을 1년간 은행에 맡겨요. 은행과 계약을 하죠. 맡긴 거에 3%만큼 1년 뒤에 이자로 지급해라. 그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작정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이제 조금 배웠는데. 그렇죠. 10억 맡기는데 3%만큼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돈을 벌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부담이 각기 다른 그 상품이 있는 거죠. 은행에. 그럼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세금 덜 내는 이왕이면 세금 아낄 수 있는 같은 그 은행과 계약을 할 때 같은 계약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덜 물리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박대리와 최대리 비교를 했는데 같은 돈을 같은 수준의 연봉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박대리는요 196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박대리와 최대리가요 똑같이 연금저축에 가입하고요. 주택자금 공제라는 걸 또 뭐 어떻게 받아요. 또 똑같이 중고차를 구입하고요. 신용카드도 사용하고요. 상속도 받아요. 이혼도 했어요. 이 똑같은 연금저축 가입하고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 중고차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사용하고 상속재산 처분했고 이혼했는데 박대리는요. 1960만 원만큼의 세금 부담을 했는데 최대리는요. 오히려 뭡니까? 세금을 낸 게 아니라 받아.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같은 6개의 사건에 대해서 박대리는요. 1960만 원만큼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최대리는요. 오히려 돌려받았어요. 167만 원만큼을. 세금은 내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돌려받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 그냥 돌려받나 보다. 돌려받기도 하나 보다.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럼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둘의 차이는. 똑같은 6개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박대리는 1960만 원만큼은 세금을 냈고 최대리는 167만 원을 오히려 돌려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의 차이는 2127만 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무려 한 해 동안.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수준만큼 돈을 벌고 있고요.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박대리와 최대리는요. 다른 모든 경우가 똑같아요. 단지 뭡니까? 박대리는 세금에서 모르는 사람이고 최대리는요. 세금에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외한 모든 게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의돼요. 두 사람은. 그러면 세금을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 가지고 무려 얼마의 차이를 2127만 원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예를 극단적인 예를 드린 거죠. 이 하나는 배우게 될 거예요. 연금저축에 가입을 박대리는 안 했어요. 근데 최대리는 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가입 안 한 박대리에 비해 연금저축에 최대리가 가입했을 경우 66만 원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를 둘이 똑같이 집을 구입했는데 최대리는 박대리보다 세금에 대해 더 많이 알아서 주택자금 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이득을 받다? 123만 원 이득을 받고요.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박대리는 60만 원에 구입했고 60만 원 세금을 냈고요. 최대리는 52만 원 세금을 냈다 이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다른 예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장 설명드릴 수는 없고, 중고차란 건 남이 이제 쓰던 차를 이제 취득하는 거예요.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대리, 최대리 둘 다 똑같은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똑같은 중고 가격을 지불하고 중고차를 구입해요. 그러니까 박대리는 중고차를 취득하고 12월 30일을 바로 신고를 한 거고요. 최대리는요, 그 다음날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차이로 인해서 이만큼 세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루 차인데 박대리는요 60만 원 세금을 다 냈고요. 최대리는요 60만 원이 아니라 얼마? 8만 원 절약했어요. 즉 52만 원만 납부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루 참고 세금 신고하면 얼마 버는데? 8만 원 더 버는데 세금 8만 원 덜 내니까, 그렇죠? 네, 돈 버는 거죠. 8만 원만큼. 자,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뭐 이 취득세는 우리의 이 시간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할게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고차를 같은 날 구입해도 하루 늦게 신고하는 거에 따라서 세금을 8만 원 절약할 수 있네.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현금 내는 것보다, 그렇죠? 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또 돈을 절약할 수 있나 보다. 상속재산 처분을 언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상속이 뭡니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죠. 그걸 상속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뭡니까? 부모님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돈을 벌게 된 거죠. 소득이 생긴 거죠. 세금 내야 됩니다.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또 그 상속세 신고를 언제 하냐에 따라 가지고 박대리는 900만 원 다 내고 최대리는요 싹 피하는 거죠. 세금 안 내게 되는 거죠. 얼마 버는 겁니까? 900만 원 벌게 되는 거죠. 자, 둘이 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자, 이혼 신고, 이혼 재산 분할 방법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박대리는 내 세금 다 내게 되는 거고, 최대리는요, 또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쵸? 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어떤 이벤트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데, 세금과 관련해서, 그쵸? 언제 신고하느냐? 신고를 좀 늦추면, 또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조금 다르게 취하면, 그 다음 상속 신고를 좀 늦게 하면, 그쵸? 등등등, 다양한 세금 절약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는데, 뭐 세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을 벌었는데 그중 일부를 떼서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었는데 온전히 내 주머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는 못 들어온다. 스트레스죠? 나쁜 거죠, 세금은. 그쵸? 아무리 의무라지만. 자, 그럼 무조건 이 세금 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야 되느냐?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쵸? 이왕 낼 거 내긴 내는데, 그쵸? 안 낼 거를 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아예 안 배우면 스트레스 안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보고요. 안 낼 돈 내는 건 바보짓이죠? 바보가 되시거나 여러분 안 배우시면 세금 바보가 되시면 되고요. 바보가 되기 싫으신 분은 그쵸? 세금 낼 때마다 몰라서 혹시나 이거 나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 내는 거 아닌가? 안 배우시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배우시면요. 그쵸? 명쾌하죠? 이거 최선을 다해서 안 낼 세금은 이제 제로야. 그냥 이제는 정말 4대 의무로서 내야 될 세금만 딱 나는 내는 거야. 그러면 뭐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그쵸? 몰라서 이거 뭐 절약할 수 있는 건데 절약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게 되는 거죠. 제대로 알면.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금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배우신 걸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경제생활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쵸? 당장 한번 적용해 봅시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그쵸?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거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훨씬 나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세금 수업을 기획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한
제가 세금 관련된 실무를 거의 한 10년을 했나요? 예. 근데 세금 실무를 제가 하면서 옛날엔 이 세금 일이라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 IT 혁신 덕분에 이 세금 관련 업무가 굉장히 깔끔해지고 쉬워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과거 한 2002년부터 세금 업무를 시작해놓고 2012년쯤에 그만뒀거든요. 한 10년간 일을 했고, 제가 실무에 있을 때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이 수업 기획을 하면서 또 주변에 여러 컨설팅을 하게 되면서 최근 어떤 실무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편해졌고요. 이젠 정말 웬만한 복잡한 세금 업무는 물론 전문가에게 맡겨야겠죠. 세무사라든가 그런 전문가에게 맡겨야겠지만 일상적인 세금 정도는 이제 클릭 몇 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자, 그걸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IT 혁신 덕에 세금 업무가 아주 많이 쉬워졌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만만하게 오시면 안 되고요. 어찌 보면 또 이게 15주,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12주 수업인데 한 주에 3시간씩 한 주에 3시간 배워가지고 또 완벽하게 세금을 이해하는 건 또 불가능하죠. 그럼 개나 소나 다 전문가가 되게요. 그쵸? 네. 하지만 아주 일상적인 그쵸? 복잡한 세금 업무가 아닌 어떤 그 정도 수준의 세금 업무는 이 IT 혁신 덕분에 굉장히 쉬워져서 세금을 납부하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수업 정도를 편하게 가볍게 잘 이해하시고 실습까지 저와 함께 해보신 분이라면 아주 일상적인 그쵸? 그 정도 세금 업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자, IT 혁신 덕분이고, 네, 또 여러분과 저의 인연이 닿은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시는 거죠. 세금을 냈다면 돈을 벌었을 거고, 그 아르바이트 소득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세금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아야 되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당수 학생들이 돌려받았어요. 작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학생도 있었어요. 몇백만 원 학생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또 부수적으로요. 우리는 이 세금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고용했던 그 아르바이트 사장님, 이 나쁜 놈이었는지 좋은 놈이었는지 선한 자였는지 악한 자였는지를 또 판별할 수 있어요. 이건 또 웬일이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 모르면요. 무지 모르면요.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되실 거고요. 세금 남의 일이 아니고요. 모르면요. 아까 박대리 최대리 기억나십니까? 예, 박대리 최대리의 경우처럼 몇 천만 원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세금. 한 해 기준입니다. 한 해. 여러분 30년간 경제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그쵸? 예, 또 100세 시대인가요? 경제활동 더 할 수도 있죠. 예, 몇십 년간 경제활동을 할 텐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럼 돈을 벌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쵸? 예, 그 세금 낼 때 덜 안 내도 되는 걸 내면 그거 바보짓이죠. 그거를 절약할 수 있으면 그거를 모르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거죠. 손실이죠? 손실이 아닙니다. 세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탈세, 절세, 탈세가 뭐라고요? 탈세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 물론 전문가 수준의 절세 능력은 아니고요. 일반 국민 수준에서의 그렇죠? 소소한 정도의 어떤 능력이고요. 어쨌든 안 내도 될 세금을 안 내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출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또 취업하게 되면요. 이맘때쯤 지금 한 1월 중순? 며칠 있으면 1월 중순인데요. 이맘때쯤 되면요.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와요. 연말정산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클릭하라고 그러고 뭐 소리 내라고 막 그래요. 그거 모르면 머리 아파요. 그쵸? 그리고요, 머리 아프기 귀찮으니까요. 왜냐면요, 알면 되게 쉬워요. 또 한 번 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IT 혁신 덕분에 그 업무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또 제대로 알면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IT 혁신 덕분에 되게 쉽게 일할 수 있는데, 모르면 답답하고 또 그 클릭 한번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인데요. 또 그거 다 귀찮으니까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하면 뭐예요?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거죠.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연말정산 뭐 이제 취업하게 되면 뭐 연말정산이 어쩌니 하면서 막 뭐 머리 아프게 하고 막 제대로 안 하면 또 돈 줄줄 세고 막 그래요. 그 문제를 우리 깔끔하게 해결합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뭐예요? 사업하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 하시는 식당을 물려받으면 여러분 뭐예요? 식당 주인. 아유,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식당을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죠. 그거 사업하는 거고요. 그 사업소득이에요.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 뭡니까? 세금 내야 되고요. 자, 그쵸? 네. 자, 사업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좀 적게 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적게 내는지를 우리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